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인데요. 조금 이제 이 사정이 있어서 자리에 드시는 분도 조금씩 보이시는데요. 저는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일 PwC 딜에서 모빌리티 팀 리더를 맡고 있는 곽윤구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가 산업재 및 자동차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핫한 주제 중 하나인 로보틱스 산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로보틱스가 요즘 왜 화두인지, 그리고 주요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보틱스 산업 내에서의 유망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유망 분야별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보틱스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 내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제조 기계와 같은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의 주요 이슈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제 공통된 이슈들이 에너지 트랜지션,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에너지 트랜지션은 좀 전에 서영태 파트너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 두 번째 그 이슈, 핫 이슈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핵심 요소,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둬왔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계속 지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공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로봇에 지금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은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이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그 서비스 로봇은 이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 외에 다른 로봇들을 다 이제 총칭하는 분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로봇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류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기타 이제 소셜 로봇 등이 이제 있습니다. 이 로봇 중에서 이 두 가지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는 서비스 로봇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서비스 로봇은 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국한해서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 출산율 감소나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생산 효율화를 위한 로봇의 사용 확대가 이미 이제 불가피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더 이제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은 로봇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례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로봇 활용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1년에 한 50억 개 이상의 물건이 이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50억 개 이상의 물건 중에서 75%가 현재 로봇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 물류센터 내에서 활용되는 로봇의 종류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송 로봇, 두 번째는 택배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분류 로봇,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송 로봇을 보시면은, 이송 로봇은 크게 이제 AGV라는 정해진 경로만 다니는 로봇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거기다가 추가한 AMR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키바라는 AGV를 그동안 활용을 많이 해왔는데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진 프로메테우스라는 로봇을 추가로 도입해서 현재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요, 이 정밀도가 밀리미터급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모양이 이제 이 물건이 담겨진 카트인데요.
이 카트 밑으로 로봇이 찾아 들어가서 이 카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트럭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운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기타 장애물이나 작업자 등은 알아서 다 피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정도의 로봇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이 분류 로봇 스페로우라는 로봇은 원래 기존에 이제 이런 종류의 로봇이 갖고 있던 한계가 뭐냐면은 어떤 표준화된 규격의 물건,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규격을 입력해 놓으면 그 종류의 물건만 이렇게 옮겨서 이동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로봇은 이제 비전 센서를 달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센서를 통해서 이 물건의 뭐 질량, 무게라든지 크기, 뭐 종류 등을 식별해 가지고 그에 맞는 이제 그 힘을 이제 줘서 이 물건을 집어 올리는 거죠. 정확히 집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흡착식으로 해서 그리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인 디짓은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휴머노이드라 하면 이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인데 이족 보행을 하고요, 두 팔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대 가량의 이 휴머노이드가 현재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는 다른 이제 로봇들과 대비해서 좀 더 복잡한 그 임무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이런 그 로봇 활용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바깥에서 고객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단계에서도 무인 배송 로봇을 활용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이 중단돼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로 좀 돌아오면요, 국내 기업들은 뭐 또 이미 이제 그 특히 이제 제조 현장에서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산업용 로봇들은 많이 이제 확산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류 대기업들 중심으로 그 아까 보셨던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류 로봇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주요 물류센터에서 AGV나 AMR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이제 도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로 택배 분류나 이송에서 이 물류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의 어떤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이제 지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유튜브에 알려진 동영상은 이제 이족으로 보행하면서 뭐 춤도 추고 뭐 점프도 하고 뭐 덤블링도 하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로봇 외에도 지금 아까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라는 물류 로봇을 개발해서 향후 3년간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DHL 물류센터에 이미 투입하기로 이제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물류 로봇은 아까 아마존의 프로메테우스처럼 그 비전 센서를 달고 있고 AI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물건을 식별해서 분류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외에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위아에서는 2024년부터 미국의 전기차 공장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공장 라인에 물류 로봇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잠깐 CES 얘기가 나왔었고 많이 언급됐는데요. 올 2024년 CES의 화두는 AI였습니다만은 뭐 AI와 가장 뭐 핵심적으로 연계된 것이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CES 2024에 이제 전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아페트로닉스라는 업체에서 이제 출품한 로봇 레스토랑 플랫폼인 로웍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그 재료를 이렇게 손질해서 채워 놓으면 혼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혼자서 이를 조리를 해서 서빙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고요. 1시간에 60인분의 식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아마 조만간 식당에서 전혀 조리사나 종업원이 없는 식당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그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에서 출품한 이제 오스카라는 재활용 분류 로봇입니다.
이 재활용 분류 로봇은 기존의 로봇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뭐 프로메테우스나 아까 뭐 소개드린 스트레치가 비전 센서를 달고 물건을 식별해서 이를 분류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 비전 센서는 현재까지는 매우 이제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오스카라는 로봇은 비전 센서 없이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퍼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물건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 전류값을 가지고 이 물건의 이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식별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해도 물건을 식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로봇입니다. 그 외에도 뭐 칵테일 제조 로봇이나 뭐 수영장을 청소하는 로봇, 뭐 바리스타 로봇, 뭐 다양한 로봇들이 출품됐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보셔서 별로 놀라운 로봇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소개드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이 재활용 로봇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 뭐 캔인지 유리병인지 등을 이게 그 그리퍼가 집어서 식별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따라 버린 다음에 그 캔은 캔 칸에 뭐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병 칸에 이렇게 분류해서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보틱스의 분야 중에 그럼 M&A 관점, 투자 관점에서 어떤 분야가 유망한 분야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인데요. 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 전통적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협동 로봇이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협동 로봇과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비교를 하자면은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이제 소형이고 가볍고요. 그리고 근로자하고 작업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별도의 펜스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별량 생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전통 산업용 로봇은 저 로봇에 맞춘 공정과 설비가 따로 필요한데 이 협동 로봇은 기존 공정과 설비하고 같이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런 그 장점들 때문에, 많은 장점들 때문에 앞으로 이 협동 로봇이 많이 각광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규모도 뭐 2020년부터 25년까지 연간 한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 협동 로봇은 주로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하던 업체들이 많이 이제 그 진출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 시장은 빅4, 즉 뭐 ABB, 환학, 야스카와 전기, 쿠카 등의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업체들도 협동 로봇을 합니다만은 협동 로봇 시장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덴마크 업체가 점유율 40%로 현재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만이나 일본, 한국 업체들이 그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점유율이긴 하지만은 뭐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존에 이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면서 그 대기업에서 이제 캡티브 수요 중심으로 이제 이 투자를 해오던 그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 로보틱스, 그다음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등이 주요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드는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로봇 분야 중에서는 물류 로봇이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서비스 로봇들도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용화가 개시됐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게 이 물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은 결국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면서 이 물류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 증대했기 때문에 이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류 로봇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GTP, 뭐 GTR, 뭐 AMR, LPR, ASR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 이 중에서도 이제 물류를 이송하는 데 이용되는 로봇. 아까 뭐 소개해드린 AGV, 여기는 AGV는 없지만은 AGV나 AMR 이 이제 그 이송 로봇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송 로봇이 아마도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분야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AGV를 대체한 AMR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이송 로봇이 앞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물류 로봇 중에서도 AMR의 시장 규모와 성장 그 전망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글로벌리는 50%가 넘는 성장률을,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거의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관련해서 주요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는 아까 보여드린 아마존이 갖고 있는 아마존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회사는 오므론, 그 외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클리어 패스, 그다음에 인도의 그레이 오렌지가 있고요. 중국의 긱플러스 같은 각국별로 주요국별로 이런 로봇들이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한화나 마로 로봇, 엔스퀘어, 유진 로봇 등이 이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망 분야는 당연히 이런 그 로봇의 어떤 제조가 늘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기 마련이고요. 이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을 보시면 주요 구성 부품을 보시면은 왼쪽에 조금 로봇이 좀 우습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뭐 다양한 부품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의 구동이나 기능 고도화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이 관절 부품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절 부품은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은 감속기와 서버모터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속기와 서버모터는 굉장히 이제 이 로봇에서 핵심 부품인데요. 이 부품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유럽과 일본 업체들, 특히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 일본 제품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조만간 아마 국산 제품들이 일본 제품들을 대체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M&A 전략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 분야인데요. 협동 로봇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협동 로봇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제조업체들은 규모가 이미 크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대기업, 국내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계열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제 캐펙스를 해야 되고 또 해외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업체들도 인수 합병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이런 지속적인 펀딩 니즈나 그다음에 IPO 니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소수 지분 투자에 대한 기회는 지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에 납품하던 국내 부품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품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조업체들보다는 규모가 적고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한다든가 어떤 영업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한계에 직면한 업체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수합병이나 바이아웃 투자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대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양 소수 지분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플러스 M&A 기회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이제 협동 로봇의 납품 사례나 투자 사례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 로봇인데요. 물류 로봇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분야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글로벌 업체나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벤처 투자 성격의 소수 지분 투자나 아니면은 조인트 벤처 또는 M&A 아니면 전략적 제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로봇 시장에서는 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더 소프트웨어나 상위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의 통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거나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요약하자면은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고, 그외 소프트웨어나 그 시스템 업체에 대해서는 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요약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부품 산업인데요. 부품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제 일본 유럽 업체들이 아직은 과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감속기나 서버모터 분야에서는 더한데요. 이쪽에서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제 강소업체, 기술업체를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일본 업체의 장벽을 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봇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의 어떤 그 국산화, 부품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런 그 기술들이 빛을 보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은 경우는 뭐 감속기를 개발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 뭐 상용화나 양산을 해서 본격적인 매출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국내 투자 사례의 뭐 첫 번째 보이는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원래는 승강기용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해서 이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성과가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저렇게 새로 신규 자금이 들어가고 아마 대주주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 회사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짧은 시간,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경과를 했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저한테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해서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